이낙연에게 홍남기란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면전에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격돌을 한 바 있죠. 기재부는 12조 이상 안 된다. 민주당은 그 정도는 부족하다.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소상공인이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편을 들고 두둔을 하자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김상조 실장에게도 질책.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대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당시 상황 좀 리얼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 당정청 회의가 있었던 건 지난 14일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민주당 시도당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가 그냥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차 재난지원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가기 전에 싸울 준비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먼저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동아일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뭐 12조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아, 면전에서? 그렇죠. 면전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 재정을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면서 아마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김상조 정책실장도 계속 홍남기 부총리 편을 드니까 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저 표현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게 애국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는 게 애국이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은 아마 이제 여당 중심으로 해서 더 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속도조절론, 중대수사청 속도조절론 관련해서 당청 간에 그냥 불협화음,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미, 당청의 시험대가 아니라 이미, 당청 간의 무게중심은 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여당 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미 이제 대선이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 전으로 돌입하고 여당 중심으로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만약 청와대가 반격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수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고위 당정청을 보면 거의 이제 수용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육진 변호사님, 아까 이제 제니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잖아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면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당장 좋아져야 된다, 재정 풀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아니, 나라의 곳간 생각도 해야지, 선별적으로 줘야지, 여기에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부총리의 생각은 좀 어땠을까? 제가 홍 부총리라고 한다면 데자뷰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시 참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정말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재정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니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경제부총리였다라고 하면 비슷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빠요. 나랑 당신이랑 생각이 틀린 것일 뿐이지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낙연 대표가 저런 실수하실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알고 있었는데 좀 요즘 마음이 급하신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박수현 대변인 저때 상황 일단 동아일보 보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청와대의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 오찬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가 저 자리에서 그렇게 격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받아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당이 정부의 도구냐?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당이 정부의 도구냐? 예, 하셨고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걱정을 하는데 당연하다.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정 걱정을 하는 그 정도가 옳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겠냐. 재정 걱정 누구는 안 하냐. 너만 혼자 걱정하냐. 너만 애국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당이 생각하는 건 있지만 당 대표가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당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당정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 SNS 계정에다가 그걸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키웠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당대표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저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당정청 회의가 굉장히 이제 얼마 정도로 이 추경의 규모가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20조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2조 정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규모 거기에서 당은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타협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 전날 이낙연 대표의 정말 경로가 국민을 생각한 그 경로가 이런 규모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의견들 들어봤고요.